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91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국내에서 전개된 비밀결사운동, 두 번째는 국외에서 전개된 독립운동, 기지건설운동입니다. 그럼 먼저 국내에서 전개된 비밀결사운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국내의 상황을 보면 일제가 헌병경찰제도, 직결처분권, 조선 태영령 등을 앞세운 가혹한 무단 통치가 실시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무단 통치를 피해 독립운동가들은 국내에서 활동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나마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비밀결사, 원래 단체를 조직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력들은 주로 군자금을 모집하거나 친일파 처단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단체 두 개를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체는 의병장 출신이었던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 즉 비밀 명령을 받아 1912년에 조직이 된 대한독립의군부입니다. 그냥 독립의군부 가기도 한데 풀네임 대한독립의군부가 1912년 의병장 출신이었던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이 되게 됩니다. 이 단체는 왕정복고, 왕이 정치하는 형태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던 이 복벽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 복벽주의의 뜻을 보면 복은 회복하다, 벽은 피할 벽자의 뜻도 있지만 임금 벽자도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임금님을 회복하는 왕정복고를 목표로 하였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국권 반환 요구 운동을 계획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국내에서의 두 번째 단체를 보면 박상진 등이 총사령관으로 군대식 조직으로 대구에서 결성이 된 1915년의 대한광복회입니다. 이 대한광복회에서는 북로 군정서를 이끌었던 김좌진 등도 여기서 활동했었는데요. 이 대한독립의군부가 복벽주의를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계획을 했으면 이 대한광복회는 공화제 또는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화정이라고 하면 왕이었고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등이 나라를 이끄는 형태를 공화정이라고 하는데 두 세력 모두 독립을 추구했지만 복벽주의 또는 공화정으로 방향은 달랐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체는 무관학교 설립을 위한 군자금 모집, 친일파 처단 활동을 전개하다가 박상진이 체포된 이후 일부 세력들이 만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국외에서 전개된 독립운동, 기지건설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국 근현대사 파트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단체, 많은 독립군, 많은 전투 지역이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대한광복회가 나왔는데 대한광복군 정부가 나온지 40년에는 한국광복군, 30년대에는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 원봉, 두봉, 세봉 막 나오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하나하나씩 각 지역을 중심으로 또 시대, 시기를 중심으로 단체와 사람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백두산이 흐르는데 백두산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압록강이고요. 자, 백두산 주변에서 두만강,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두만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만주 지역 중에서 남반주 지역을 보면 대체로 남반주 지역 압록강 위쪽을 서간도라고 하고요. 서간도. 그다음에 두만강 위쪽을 북간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현재 지도에 봤을 때 여기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는 지역이 연해주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개의 지역 외에도 중국에 있는 상하이 그리고 미국에 있는 미주 지역까지 같이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외의 독립운동, 기지건설운동 중에서 당시의 상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일제가 가혹한 무단 통치를 실시하게 되니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국외로 이동을 해서 자, 독립운동 기지 건설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북간도인데, 자, 북간도 룽징, 우리나라 말로 용정에는 민족학교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두 개 학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전서숙이라고 하는 학교가 설립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자, 명동학교 라고 하는 민족 학교가 북간도 지역에 설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북간도에는 간민회, 간도민들을 위한 이 간민회라고 하는 자치단체가 조직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서일이라고 하는 사람 등이 이 대종교 간부들, 대종교라고 하면 단군을 모시는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서일 등 대종교 간부들이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광단을 1910년대 조직을 했고요. 이 중강단이 나중에 이 북로 군정서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 북로 군정서가 나중에 이 청산리 전투 또는 청산리 대첩을 이끄는 주역 군대로 큰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서간도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서간도에 설립이 된 독립운동 기지로서는 여기 있는 삼원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이회영 육형제가 있는데, 이 육형제 스토리는 선생님이 위에 링크에다 올려놨으니까 이 형제들의 이야기 잘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회영 육형제 등이 약 2조 원의 가치가 있던 땅들을 600억, 800억 정도로 급매를 하고 모든 가족들이 서간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자금을 활용해서 이 신흥강습소를 1911년에 설치하고요. 이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1919년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무관학교에서 많은 독립군들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신흥강습소는 앞에 애국개몽운동에서도 한번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신민의 활동에서 이 신흥강습소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회영 등이 신민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두 개의 활동이 겹치는 거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회영, 이상용 등이 북간도에서는 간민회라고 하는 자치단체가 있었듯이 이 서간도에서는 이 경학사라고 하는 단체를 이 사람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을 하게 됩니다. 이 경학사에서는 나중에 한족회로 발전했다가 서로 군정서라고 하는 독립군을 조직하게 됐습니다. 북간도에는 북로군정서, 서간도에는 서로군정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상해. 자, 중국말로 상하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상하이는 많은 외국의 조기 지역, 즉 무역인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지역이었고, 각국의 영사관들이 영사재판권을 내세워서 활동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외교 활동의 중심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1918년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한인 단체가 조직되는데요. 이 단체는 여운형,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이 되었고요. 이 단체는 다음 시간에 배울 3.1 운동에서 등장할 이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 조직이 된 단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 윌슨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표했던 하나의 기본 원칙인데, 민족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식민지에서 해방할 수 있으면 자기 스스로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원칙이 있다. 이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인데,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신한청년당이 영향을 받아 조직이 되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상하이에서 1917년 김규식이 아니라 신규식 등이 이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100년 전 패션이라고 하는 믿기지 않은 비니 모자에 선글라스에 정장 입고 있는 신규식 이런 사람이 중심으로 이 대동단결 선언이 발표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자 융희 황제 즉 우리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순종이 한일 합병 조약에 의해 주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주권이 대한 국민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대동단결 선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해주 지역 중에서 여기 자 블라디보스토크가 대표적인 국의 독립운동 기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한국인별의 새로운 마을 이 신한촌이 건설이 되었고요. 이 신한촌이 건설되니까 1911년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이 권업회가 1911년에 조직이 되었고요. 이 권업회의 기관지, 즉 이 기관에서 발행하는 잡지 신문이라 할 수 있는 이 권업신문이 기관지로서 권업회에서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권업회 세력들을 중심으로 1914년에는 정부 형태로 독립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대한광복군 정부입니다. 이 대한광복군 정부에서는 이상설과 이동휘를 각각 정부통령에 임명을 했는데요. 이 정부통령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현대사 때 많이 나올 건데요. 정통령이라고 하면 대통령, 부통령이라고 하면 한 학급의 부실장 같은 부통령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한광복군 정부까지 연해주의 활동을 봤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이라 할 수 있는 미주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지역에서는 장인한 전명훈의 의거를 계기로 많은 미주 내 한인 단체들이 통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스티븐스라고 하는 좀 친일적이었던 미국인 제1차 한일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교 고문으로 들어왔던 스티븐스를 사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장인한 전명훈이 각계로 함께 협의해서 사살한 게 아니라 각자 함께 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했고요. 그리고 또 뭔가 좀 미주에 있는 한인 단체들이 통합을 해가지고 단결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 의거 이후에 생김에 따라서 1910년에는 많은 단체들이 대한인 국민회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로 통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주에서 활동하던 한인 독립운동가 중에 투톱이 있는데요. 한 명이 이승만이고 한 명이 또 박용만인데 물론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하와이에서 활동하던 박용만이 군사훈련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 단체가 바로 대조선 국민군단인데 이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하는 한인 군사훈련 단체가 만들어져서 많은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10년대 국내와 국외에서 이 무단 통치 시기에 전개된 독립운동, 민족운동의 활동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규모 민족운동이라 할 수 있는 3.1운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